철강 등 지역 산업체들도 직원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기 때문인데 업체마다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경찰과 소방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 음주 단속이 축소되고 일부 소방 점검도 연기됐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의대 유치가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후보마다 지역의 의대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 실현 여부가 관건입니다. 여수 고흥간 16년도교가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평균 10,000대 이상의 차량이 몰려 교통 정체 현상까지 빚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화요일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석유화학과 철강 등 대규모 장치산업 공장들이 초긴장 상태입니다. 방역 활동을 최대한 늘리고 직원들에게는 자택근무를 지시하는 등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직원 기숙사 건물로 방역업체 직원들이 들어섭니다. 계단과 화장실, 방은 물론 야외 출입구까지 소독 작업을 벌입니다. 식당 입구에는 열감지 카메라와 체온계를 동원해 한 명 한 명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식당 내부에는 식탁 한쪽에 의자들을 모두 치워 직원들이 마주보고 식사를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수산단 업체들도 긴장감 속에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장 출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발열 여부를 체크하는 것은 물론 일부 업체는 복지센터 등 다중 이용 시설을 폐쇄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교대 근무 직원들 간의 접촉도 금지시켰습니다. 퇴근하고 아침 출근하면 어디 갔냐 동선을 또 일일이 좀 물어봐요. 오늘 어디를 갔냐, 어디를 가기를 들렸냐 하고 일일이 보고서 써서 줘야 되고. 또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하거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직원들에게 일정 기간 자택근무를 지시하는 등 업체들은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는 지난 주말 통근버스 기사가 확진자의 가족으로 확인되자 현장 근로자 2,000여 명을 철수시키고 하루 동안 공사를 전면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장치 산업의 특성상 확진자 발생 시 회사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산업계가 코로나19라는 또 다른 악재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도내 4번째 확진자의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이송된 36살 여성의 경우 비교적 경증으로 분류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자가격리에 들어간 남편과 자녀 2명은 추가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염 원인으로 지목된 울산 거주 시부모들은 해당 보건당국에 문의한 결과 신천지 교인들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도내 4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광양시에 방역 물품을 추가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광양시 일선 방역 현장과 안전 취약지에 마스크 10,000개를 긴급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용록 지사는 오늘 광양시 방역대책본부를 방문해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객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오프라인 활동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온라인 활동은 증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가져온 우리 주변 생활의 변화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지하철 돌고개역. 인적이 거의 끊긴 역사에 드문드문 승객이 눈에 띕니다. 10분마다 정차하는 전동차도 앉아있는 승객보다 비어있는 자리가 더 많을 정도입니다. 바깥 길거리에도 좀 사람들 많이 안 다니고 지하철도 좀 많이 안 타는 것 같아요. 평소 때보다. 시내 버스도 사정은 마찬가지. 개학까지 연기되면서 대학가와 유명 병원을 지나는 황금 노선의 버스도 많은 빈자리와 함께 운행되고 있습니다. 돌아다니신 분도 많이 줄고 지금 여기 자리가 없어야지 맞죠? 서서 오셔야죠. 특히 2차 같은 경우. 지난 1월 말 광주 지역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뒤부터 대중교통 이용객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지난달 광주 지하철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38,000여 명으로
1월보다 20% 가까이 줄어들었고 시내 버스 이용객 역시 20% 감소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조심은 하고 있는데 겁나진 않았는데 그래도 돌아다니기 좀 불편하긴 해요. 이 같은 대외 활동의 자제는 자연스럽게 경제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KJ카드의 오프라인 이용 실적은 전달보다 21%나 줄어든 2,300억여 원에 그쳤습니다. 특히 여행업과 숙박업은 각각 38%와 30%가 줄어들었고 백화점과 대형 마트의 사용액도 21%가 줄었습니다. 반면 온라인 업종과 병원 사용액은 전년보다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비 형태가 밖에서 얼마만큼 활동을 하느냐를 보여주는 지표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오프라인 활동 감소와 온라인 활동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일상생활의 변화. 코로나19가 가져온 반갑지 않은 변화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생명 안전과 밀접한 경찰과 소방 업무도 일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비말 전파 등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 음주 단속 범위도 축소됐고 화재 위험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 점검과 훈련도 잠정 연기됐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민원과 사고가 잦은 한 교차로에 경찰이 캠코더를 설치합니다.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을 우려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경찰이 직접 단속하던 방법 대신 무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소방과 경찰도 기존의 업무 방식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음주 단속의 경우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은 입으로 불어 음주 여부를 감지하던 방식은 사실상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음주 의심 차량이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또는 경찰관이 발견했을 때 그 차량만 특정해서 단속을 한다는 그런 선별적 당조 지침입니다. 수사부서 또한 피의자가 코로나 다발 지역에 거주할 경우 사건을 해당 지역으로 보내거나 피의자 출석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대중을 모아놓고 진행했던 교통안전이나 범죄 예방 교육도 중단됐습니다. 불편함이 있어도 만약에 감염이 돼버리면 우리 경찰관 전체가 다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경찰 업무뿐만 아니라 소방 업무도 코로나 여파로 일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여수의 경우 산업단지 등 화재 위험이 큰 건물들이 많아 상시로 화재 점검과 소방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잠정 연기됐습니다. 훈련 자체가 연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이제 그것을 몰아서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피로도가 조금 누적되는 부분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소방과 경찰 업무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문화예술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의 개교가 연기됐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개학 연기 조치에 따라 오는 23일 첫 입학식을 갖고 지난해 11월 선발된 음악과 35명, 미술과 20명의 학생으로 본격적인 학교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광양시 마동 3만 5천여 제곱미터에 들어선 창의예술고는 앞으로 9학급 180명 규모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고흥구는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1:1 전담 공무원제를 실시합니다. 고흥구는 관내 노인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장애인과 아동 공동생활가정 등 관내 집단생활시설 19개소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매일 한 차례씩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구는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지역 생활자 중 발열이나 의심 환자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이들에 대한 데이터를 보건소와 공유할 계획입니다. 섬을 잇는 교량들로 연결된 여수-고흥 간 국도 77호선 신설도로에 개통 직후 하루 10,000대 안팎의 차량들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개통된 여수-고흥 간 4개 교량 구간에는 지난 주말 휴일 이틀 동안 각각 8,300대와 1,900여 대의 차량이 통과해 한때 극심한 차량 정체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해당 구간은 임시 개통했던 설 연휴 당시에도 닷새 동안 4만 대가 넘는 차량이 찾은 것으로 집계되는 등 남해안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건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전남 동부권의 의대 유치가 다시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됐다, 물거품이 되곤 했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까요?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립병원인 순천의료원. 전남 동부권에는 순천의료원 한 곳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부권 2명의 확진자가 음압병동에서 전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보건 위기 대응에 필요성이 커지면서 순천의 의대 유치가 총선 쟁점이 됐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의과대학은 물론 종합병원 유치를 잇따라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민중당 후보도 의대 유치를 공동 공약으로 제안한 상황. 지역 국립대 의대 유치는 수년째 선거 때마다 여야 할 것 없이 후보들이 앞다투어 내놓은 공약입니다. 하지만 모두 무산된 공약입니다. 전국적인 의대 정원과 맞물려 있는 데다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할 의료 법안 마련도 쉽지 않았던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후보들만의 공약이 아니라 연합 공약으로 그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당에 관계없이 후보자에 관계없이 모두 함께 만드는 연합 공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툴로 순천대학교 의대 설립 문제가 좀 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구성된 순천대 의대 유치 추진단도 동부권 전체 후보에 그 필요성을 전달하고 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서 전라남도도 도내 국립의대나 공공보건의료대학 유치를 병행하는 투트랙 도전 과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 보건의료 총선 공약이 당리당략을 떠나 이번에는 실현 공약이 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에 순천 등 4곳의 분구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오늘 인구 편차 범위와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순천과 세종, 화성, 춘천 등을 분구될 선거구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제출된 획정안을 토대로 선거법을 개정하면 관련 법안이 5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민주당 여수 을 선거구 경선에서 승리한 김회재 후보가 지역 내 민주당 세력을 적극 포용하고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잠시 반대편에 섰던 당원들도 민주당의 한 가족들이라며 본선 경쟁에서 당원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경선 상대였던 정기명 후보의 중앙당 재심 신청에 대해서는 경선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본선 과정에서 현재 드러난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의 안준노 예비후보자가 탈당계를 제출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안 예비후보자는 중앙당이 20대 총선에 이어 이번 경선에서도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자신을 탈락시켰다며 무소속 신분으로 선거를 치른 뒤 당선되면 복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부터 사흘 동안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의 서동용, 권향엽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경선을 치릅니다. GS칼텍스와 여수시가 오늘 여수사랑 상품권 구매 증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GS칼텍스는 1억 5천만 원의 여수사랑 상품권을 구입해 직원들과 협력업체 근로자 5천 명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GS칼텍스 측은 올레핀 생산시설 건설 현장의 무재해를 기념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행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립과 운영 비용 부담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전남 권역 재활병원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권역 재활병원 실시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오는 10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한 뒤 연내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2년 11월 병원을 완공하는 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남대 병원이 위탁 운영할 권역 재활병원은 모두 458억 원이 투입돼 전남대학교 국동 캠퍼스 13,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150병동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원도심 문화공간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술창고 건립 사업이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됩니다. 광양시는 2016년 정부의 문화재생 사업에 선정된 뒤 지난해 12월부터 전시물 제작과 건축공사 등을 진행해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20%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 건립부지 인근에 위치한 예술창고에는 지역 작가들의 전시 공간과 함께 체험 교육 공간 등이 마련돼 지역의 대표 문화예술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흥군이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해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실행 협업체계 구축, 사전 컨설팅 제도와 면책 제도 운영 확대 등 4대 부문 10개 실행 과제를 선정해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